안녕하세요. 광꿀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가 살짝 넘었고요. 저는 지금 오전에 배송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배송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2시쯤에 끝난 것 같아요. 2시 좀 안 돼서 끝났다가 차로 이동하다가 차 이동하는 거 찍다가 그냥 주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라디오처럼 얘기하면서 가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까 한 11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는 안 오고 그냥 조금 소나기처럼 내리는데 맞으면서 이랬죠. 뭐 우산을 쓴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비 입기에도 날씨가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냥 모자 하나 쓰고서는 이제 배송했죠. 뭐 오늘 물량은 84개인가 84개. 뭐 금방 한다기보다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0개 정도 나와요 항상. 근데 오늘은 좀 적은 편이고 좀 적은 편인데 대신에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안 나오시는 짝꿍 형님 거를 지역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배송하는 시간보다 조금 과장 못해서 하면 이동 시간이 더 길죠. 그래서 합쳐서 제 구역이랑 그 짝꿍형 구역 합쳐서 84개 정도 나왔고, 보통은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량이 100개나 120개까지는 보통 한 3, 40개 정도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3, 40개 정도는 왜냐면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뭐 한 번에 많이 들어간 그 라인은 무슨 이제 13, 4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0개 정도에서 50개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100개로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한 번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 아파트에 3개, 4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좀 이동거리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 아직 저는 2시가 좀 됐는데 밥은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먹기도 애매하고, 원래는 제가 그 아파트 끝나면 그 앞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이제 뭘 사 먹는데 오늘 샀긴 샀어요. 삼각김밥을 사긴 샀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가 있냐면 언제 먹어야 되냐,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때 끝나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끝내고 먹자,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끝냈는데 그냥 이동해서 먹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안 먹었는데 뭐 저한테 이제 뭐 좋은 얘기해 주시는 분들,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하는 말씀들이 밥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도 별 차이 없다, 끝나는 시간은. 일단은 뭐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뭐 눈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일단은 2시 정도에 끝났고, 예전에는 확실히 길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게, 예전에는 같은 물량으로 4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왜 4시까지 했냐면은 길을 모르니까. 맨 처음 할 때죠. 거의 짝꿍 형님 길도 모르겠고, 어플에서 지도 나온다는데 뭐 지도 볼 줄도 모르고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비슷한 물량도 4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뭐 이제 좀 적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뭐 100개나 120개 정도까지는 우스운 것 같고, 단지 뭐 심지어 오늘은 다 사진 찍어가면서 했어요. 저는 다 사진 찍어가면서 했고, 왜냐면은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저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또 못 받았다고 전화 오는 것보다는 그냥 사진 찍어서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주일 전이나 뭐 2주 전 것도 연락 와요. 그럼 뭐 쉽지가 않죠. 뭐 아무리 뭐 안 가지고 들어간다 뭐 이래도
확률이란 게 있잖아요. 누가 뭐 딴 데다 줬을 수도 있고 혹시 몰라서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제 밤에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갑자기 못 받았다고. 그래서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택배사에서, 아니 그 기업 측에서, 보내는 측에서 운송장을 희한한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들어가는 지역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뭐 억울한 측면이 있죠. 뭐 밤에 전화 왔어요. 심지어 막 11시 좀 넘어서 밤에. 아니 전화 온 게 아니라 문자로 못 받았다고. 근데 제가 그 집은 기억이 나거든요. 왜 기억나냐, 일단은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착불이어가지고 제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물건도 다르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죠. 그랬더니만은 제가 배송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문자를 종료했는데, 심지어 전화도 했어요. 왜냐면은 하도 문자로 바로바로 왔는데, 문자로 하는 것보다 전화로 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랬더니만은 이제 뭐 지역도 아니고, 제 지역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그분도 아니고, 그래서 예, 뭐 일단은 다른 운송장이 잘못됐다. 뭐 저는 그 집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일단 해결이 됐는데, 전방에 그런 게 조금 불편하죠. 사실상 미리 이제 제가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배송 출발, 배송 완료, 이런 문자를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뭐 길어봤자 어플이 전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닌 이상은 10분, 15분이면은, 심지어는 뭐 한 5분도 안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들의 핸드폰이 어떤지는 몰라도.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뭐 한 1, 2주 지나서 연락 오면은 뭐 억울한 거죠. 뭐 사실상. 아니 바로바로 연락 줘야지. 찾는 것도 일단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빨리 받으셔야 되고. 뭐 저희들 번거로울까봐 뭘 늦게 연락 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그렇다 쳐도 1, 2주 있다가 전화 온 게 꽤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뭐 사실상 쉽지가 않죠. 뭐 그렇게 아무리 뭐 찾는다 그래도, 연락 온다 그래도 다르니까 입장이. 아니 그때그때 연락을 주셔야지. 또 이런 말은 또 못하죠. 또 심지어 근데 단지 그냥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뭐 물어주는 건 똑같으니까 어차피 못 찾으면 물어주는 거죠. 뭐 그냥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 막 그런 일 많아요. 되게 그런 일 안 당하려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죠. 근데 이게 뭐 저만 잘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업체도 잘해야 되고, 업체도 송장을 잘 줘야 되고, 주소를 잘 줘야 되고, 배송 주소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으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잘해야 되죠. 같이. 일단 저는 뭐 금방 왔어요. 배송지에서 집까지가 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금방 왔고, 오늘은 또 이렇게 유튜브, 거치대도 산 기념으로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합니다. 차는 일단 주차를 했고요. 여기는 그냥 센터, 뭐라 그러냐, 이제 공공기관 근처 공터가 있는 그 앞에 공터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를 했고요. 지금은 쿨피스 복숭아 맛을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름에 제가 한창 더울 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막 500ml짜리 물 뭐 한 8개씩 먹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그때는 화장실도 안 가고 땀도 엄청 많이 흘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겨울이라, 겨울 다가온다고 선선해져가지고 뭐 땀도 많이 안 흘리고 물도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물은 있어야 되고, 뭐 수건 이런 건 좀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조끼 같은 것도 필요하고. 조끼 같은 건 왜 필요하냐면은,
뭐 스캐너 넣어야 되고 핸드폰 넣어야 되고 주머니에다가 뭐 볼펜, 매직, 그 다음에 송장, 반품 송장 이런 거 챙기려면은 조끼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있으면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착용하시는 게 이어폰. 왜냐면 핸드폰 전화 받아야 되니까 전화 올 일도 많고 하니까 그런 일들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저는 일단 쉬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는 수면 검사를 좀 받고 왔어요. 수면 검사를 좀 받고 지금 뭐 한 시간 정도 좀 있다가 아침 6시에 그 병원에서 나왔고 집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8시부터 이제 터미널에서 상차하고 9시 반부터 배달하고 지금 끝나는데 지금은 좀 잘 예정이에요. 이제 자고 뭐 조금 청소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행정 업무는 좀 볼 건 거의 다 봤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행정 업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배넘버 그 택배 배넘버 차량용 달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낸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도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없으면 일을 못해요. 아예 어플을 켜야 되고 때문에 일을 못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월달 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핸드폰 매장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율도 좀 해야 되고 아마 배터리가 제일 긴 거 좋은 거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갤러리 이제 뭐라 그러냐 사진첩 그런 것도 좀 잘 돼 있는 거를 아마 좀 그런 이유로 좀 사지 않을까 싶어요. 좀 튼튼한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12월 달도 평범하게 뭐 화요일은 물량 많고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로 갈수록 물량 적고 일요일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제가 만약에 오늘 같은 물량, 오늘 같은 마음가짐이면은 진짜 평생 일할 겁니다. 이 정도 일은 그냥 뭐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힘든 거 하나도 없고, 단지 그냥 뭐, 그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80개, 100개는 그냥 뭐 놀러 온 거죠, 뭐 그냥. 차 슬슬 끌면서 그냥.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마음가짐, 형 기사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적응했으니까 저도 지금 아직 3개월이 이제 3개월 좀 다 돼가는데 이제 좀 적응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적응할 거 아니에요. 길도 외웠겠다, 그 집의 특성, 뭐 그 다음에 반품 송장 보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이 보이니까 이게 적응만 하면은 진짜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일요일 날 느끼는 감정이 뭐 형들이 이제 화요일 빼고는 수목금토일 느끼는 감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서 어떻게든 버텨야죠. 처음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거 감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막 그런 생각 들어서 그만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말했다가 좀만 더 해봐라, 뭐 좀 괜찮을 거다, 좀만 더 버텨봐라. 그래서 일단 뭐 저도 당장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길도 다 외웠고 이제 뭐 순서나 뭐 이런 짐 짜는 법도 살짝은 알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2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같은 아파트라도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집원이 있고 이제 근데 집원 위주로 가면은 집원에도 도로명 주소가 있거든요. 그 뭐 단지 이제 호가 다르는 거죠. 몇 호, 무슨 길, 무슨 로, 몇 층 몇 호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저는 새로운 기사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편하죠. 도로명 주소가. 근데 택배 시키시는 분들은 이제 구주소 집원이라 그러죠. 집원으로 하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집원도 좀 많이 익혔는데
뭐 갔던 데 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깔끔한 거는 제가 실수를 안 하면은 뭐 문제될 게 없죠. 그 다음 고객님들도 빨리빨리 물건 받았다고 확인해주고 뭐 잔소리 안 하시고 뭐 이런 거 안 하시면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급여는 조금 많이 받는 편이죠. 사실상 제 나이 또래에 비하면은. 근데 이게 조금 모순적인 게 많이 받는데 한 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많이 받는다? 모순은 아닌가? 어쨌든 많이 하니까 뭐 개당 박스 개당으로 치면 한 집당 들어가는 거 치면은 좀 덜 받는 것 같죠, 심지어는. 근데 그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한 아파트에 뭐 10개씩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좀 금액대가 커지는 건데, 근데 뭐 이래봤자 또 뭐 하나 물어주면은 뭐 꽝이죠. 말짱 꽝이고 뭐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일단 저는 어찌됐건 지금 좀 많이 적응을 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모아야죠. 이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저도 어쨌든 개인 사업자잖아요. 이제 택배업에, 아니, 운수업, 주업종은 운수업, 형태는 택배업인가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기로는. 근데, 이런 계약서 상으로는 갑을 병정 무가 있으면 저는 병이더라고요. 계약서를 한번 살짝 봤는데, 갑이 어디냐? 대한통운. 전 CJ 대한통운 택배사니까. 그럼 을이 어디냐? 대리점. 제가 속한 대리점. 그 다음에 병이 어디냐면 저. 이렇게 갑을 병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 사업자지만은 대리점에서 이제 물건을 받는 입장이고, 또 대리점은 또 CJ 대한통운에서 또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청이 하청인 거라 볼 수 있나요? 건설사들처럼.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뭐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또 열심히 해서 급여 좀 더 모으면은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어쨌든 들어온 액수가, 저도 어쨌든 화물이다 보니까 1톤 탑차를 끌고 뭐 차가 생기다 보니까 나가는 돈도 좀 많이 나가죠. 차량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저는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운전 경력이 없기 때문에 차 보험금도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뭐 화물차 그 주유비는 뭐 아직까지 유가 그 복지카드 신청했는데 심사 중이라고 또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주말 껴서 그런지 심사 대기 중인데, 그거 나오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세이브 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뭐 한 100만 원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한 7, 80 나가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돈을 열심히 모아야죠. 벌고 뭐 조금 욕심 내면은 뭐 이제 물량 더 주십시오 그러는데, 당장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배송만 하면 자신이 있는데 아직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날씨가 그 일교차가 크잖아요. 낮에는 좀 추웠다가 또 오후에는 좀 선선하고 괜찮다가 또 밤에는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게 땀이 말랐다 식었다가 이제 또 났다가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어젠가는 한번 좀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뭐 어쨌든 일터 나왔으니까 일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또 반품 송장이 출력하다 또 말썽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멘탈이 확 나갔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아직 쪼렙인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은데다가 반품 송장은 말도 안 들어. 프린터 출력기가 말을 안 들어. 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원래 2회전 도는데 그냥 물량 상황 판단을 좀 빨리 했죠. 아, 이거 갔다 오면은 끝나 있겠다. 배송 몇 개 치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와서 기름값만 나가겠다. 그냥 차라리 한 번에 싣고 나가자. 그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한 번에 싣고 나갔거든요, 또. 그래서 뭐 한 5시 전에 끝났나 4시 반에 끝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터미널에서 있는 시간만 줄여도 끝나는 건 엄청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죠. 뭐 차량이 언제 들어오냐.
저희도 물건을 트레일러 차부터 받아야 되니까, 간선차로부터. 간선차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차 대신 형님이 이제 차 빠지고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싣는 시간, 혹은 뭐, 그런 변수들도 다 하다 보면은, 터미널에 있는 시간만 줄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1시간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상차 아무리 해도 보통 한 100개에서 120개 실으면은 한 40분 걸리는 것 같던데요. 100개에서 200개 사이? 예. 그리고 1회전 때는 좀 정성스럽게 실어도 2회전 때는 막 실어요. 어차피 중간중간 또 까대기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먼저 갈 집만 좀 잘 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탑차 그 안쪽에 있던 걸 앞으로 슬슬 빼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파우치류, 이 비닐 파우치류 빼고서는 좀 그것만 모았다가 이제 슬슬 앞으로 빼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아예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아파트? 여기는 많이 들어가니까 정리해놓고, 여기는 금방금방 물량도 없고 금방금방 빠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씩 보여요. 살짝씩.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감 좀 잡아가는구나. 뭐 사실상 여기서보다는 더 잘하겠죠, 일을. 왜냐면 시간이 그만큼 하고 저도 뭐 노력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더 일찍 끝나고 변수도 좀 해결이 되고 그런 게 있어야죠. 다치지만 않고 아프지만 않으면은, 뭐 사고만 안 나면, 큰 뭐 인명피해 나는 사고만 안 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만큼 또 제가 여유로워졌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유튜브도 찍잖아요. 옛날에는 유튜브 찍을 생각도 못 했는데,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촬영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죠, 아예. 처음 1개월 때 250개와 지금 현재 250개, 같은 250개더라도 차이가 있고, 또 뭐 요령이 있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응하면은 이제 나가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은 돈도 좀 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만하지, 이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누나랑 하거든요. 친누나랑 하는데, 일단은 제 월급에서 친누나의 뭐 이제 뭐 수고비도 좀 주고 하고 하는데, 조만간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어요. 뭔 얘기를 듣냐면요, 혼자 하는 버릇 들어야 된다. 혼자 해야지 나중에 너가 진짜 실력이 늘고 뭐 그런다. 근데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뭐 한 번, 두 번씩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지나가는 그 기사님 형들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하는 연습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변명이 아니라 저랑 누나랑 일하는 거 보면은, 어찌됐건 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뭐 오더를 내린다든지, 뭐 그 다음에 오더를 내리면서 이제 배송 순서를 정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 물론 두 명이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죠. 근데도 같이 하니까 더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그런 것, 뭐 가족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같이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뭐 하기를 계속 같이 할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도 이제 적응해서 혼자 한다 그래도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 추측이 뭐냐면은, 이 설명을 안 해줘도 되고 변수를 얘기를 안 해줘도 되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왜냐면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짐 짜는 것도 시뮬레이션을 혼자 돌려서 바로 실행해버리면 되는데, 두 명이서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도 이 손발을 맞춰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눈빛만 봐도 아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체력이 다르잖아요. 체력이 다르다 보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혼자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뭐 단지 이제 체력은 좀 저축이 되겠죠. 뭐 무거운 거 좀 덜 들고 나눠서 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쨌든 큰 누나랑은 계속 할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거. 예전에 5시에 끝났으면은 뭐 4시 40분, 그 다음에 4시 20분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시간은 엄청 빨리 끝나졌어요. 막 4시 반에도 막 거의 끝나가고 5시에도 끝나가고. 근데 5시 이후에 편의점을 집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뭐 요리조리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터미널도 들어가서 이제 반품 받은 거랑 집화한 거랑 내려놓고 터미널에다 하차하고 퇴근. 그럼 못해도 6시 전에는 끝나요. 6시 전에는 끝나는데 집에 오면 한 6시 반 되겠네요. 그 이제 막히니까 그 도로가 퇴근 시간이라서. 그것만 아니면은 이제 뭐 거의 직장인들이랑 비슷하죠. 뭐 물론 6시에 일어나서 반품 문자 보내고 다시 좀 잤다가 7시 반에 7시 반이나 8시쯤에 씻고 나가서 8시 반에 터미널 들어가서 상차하고. 제 하루 일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전 6시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납니다. 왜 오전 6시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품을 안 내놓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전 6시에 어플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문자 보냅니다. 6시에. 문자 보내고 좀 다시 자요. 그러면 한 7시 반, 뭐 한 8시까지 이제 8시에 씻고 나오죠. 집에서. 8시면 또 엄청 막혀요, 차가 또. 그러면은 8시 한 반쯤, 8시, 맹간하면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는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왜 그 시간에 도착하게 세팅이 돼 있냐면은 앞차형이 1시간 반 정도 대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실는 거죠. 그럼 보통 한 9시 반 돼요, 저도. 1시간 정도 상차를 해요. 1시간 정도? 9시 반. 그러면 이제 9시 반에 싣고 거의 10시부터 첫 배송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A 단지가 있고 B 단지가 크게 보면은 동이 있으면은 물건이 엔간하면 많든 적든 거의 2시간씩은 걸려요. 왜냐면은 집원이고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하면서. 그러면은 보통 한 11시 반, 12시 돼요. 이제는 좀 빨라져가지고 1시간 반이면은 다 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0개, 뭐, 한 50몇 개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B동으로 넘어오거나 혹은 터미널에 하차가 끝났다 그러면 가죠. 그러면 오전이 끝나 있잖아요. 벌써 1시간 반이 12시니까. 그러면 또 터미널에서 또 1시간 정도 상차해요. 터미널에서 제 탑차에다가 물건 받은 거 실어요. 그러면 한 1시 돼요. 1시나 1시 반. 그럼 2시부터 다시 A동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은 2회전 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A동 다시 가면은 그때 되면 한 3, 40분 걸려요.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갔다가 다시 이제 B동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B동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2회전 때는. A동, 1회전 때는 A동만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한 5시, 4시 반, 5시 정도 되고, 5시부터 편의점 집화하고, 이제 터미널에다 물건 반품 내려놓고 집화한 거 내려놓으면 한 6시, 집에 오면 6시 반. 퇴근은 좀 빨리 하는 편이죠. 택배기사 치고는. 늦게 하는 편이죠. 뭐, 다른 타 택배사들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롯데나 한지는 1회전만 돌거든요. 대신 7시 출근하고. 그게 사실은 제일 좋죠.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제일 좋죠. 잠 1시간 더. 근데 저도 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룰이 있잖아요.
뭐 선배 기사님들이 먼저 싣고 이제 제가 나중에 후발주자로 싣고 뭐 이런 것처럼 다 그 정해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차라리 아침 7시부터 상차해서 그게 더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일찍 끝나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후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불평, 불만 아니면 혹은 뭐 그런 의견 제시 이런 건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려도. 왜냐면은 뭐 그냥 이것도 나쁘진 않다. 어차피 뭐 할 거 누나도 있고 하니까 뭐 같이 하는 거고, 또 누나가 또 오전에는 1회전 때는 집안에서 또 자기의 본인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1회전 때는 금정동 다치고 2회전 때부터 거의 합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1회는 누나랑 아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회전은 제가 하고 2회전 때부터 이제 오후에 어딜로 와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2회전 같이 돌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이 시스템이 좋다,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오후 때 되면은 이제 소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돈 더 벌고 싶습니다, 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주십시오, 물건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오후 시간대에 또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제가 딱 그 힘들 때마다 그 조금 되뇌이는 말들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되뇌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조금 그냥 좀 뭐 전문 용어로 이 꽉 깨물고 해야 된다, 이 꽉 깨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눈에 이제 그게 그 상황이나 그 이제 얘기가 잘 귀에 쏙쏙쏙 박히더라고요. 얼마나 심플한가요? 또 단순하고. 뭐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 꽉 깨물고 해라. 뭐 심지어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치아협회에서 보면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절실하게 하라, 그만큼 그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꽉 깨물고 해라, 뭐든지 버텨라,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좀 형님들이랑 일하고 그런 그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랑 일하다 보니까 버텨라, 3개월 버텨라, 6개월 버텨라, 6개월 버텼으면 또 버텨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냥 뭐 흐름에 맞춰서 가라, 물을 흐르듯이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저한테는 다 좋은 얘기 같고, 저를 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저도 올해가 이제 끝나가죠. 이제 벌써 11월 다가오고, 이제 11월 12월이면 또 이제 하루 한 달, 두 달이면 뭐 또 금방 가죠. 뭐 사실상 화요일만 좀 힘들고 수목금토일은 뭐 그냥 놀러 가는 거죠. 뭐 차라리 이런 마인드면 일하기 편하잖아요. 못해 먹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 생각보다는 오늘은 어떤 집에 배송이 들어갈까, 어떤 무거운 게 나왔을까, 어떻게 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나, 누구 주소가 들어갈까나, 뭐 이런, 어디 주소가 들어갈까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면은 좀,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보면은 뭐 그 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바로 1층이다, 아니면 3, 4, 5 라인 바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아싸, 같은 집에 한 번에 말 빠진다, 이런 것도 좀 좋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에서 느끼는 행복을 찾으면은 조금 더 저의 그 삶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큰 행복, 사실 저가 왜 힘들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좀 마음을 조금 좀 크게 가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쫄아 있다, 뭐 걱정이 앞선다, 내가 할 수 있는 걱정이 앞선다, 그런 거가 있었나. 사실은 신경과를 갔거든요. 딱 일주일 됐는데 내일이면은, 월요일마다 저는 쉬기 때문에 밀린 제 개인적인 업무도 보는데 이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뒤통수가 얼얼하고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혹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병원 신경과를 가봤죠. 갔더니만은 뭐 뇌혈 검사랑 뭐 뇌파 검사 했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전문 용어가 뭐 두께, 혈관의 두께나 뭐 파형 뭐 이런 것들은 다 정상인데 이 스트레스 지수가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어쨌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프를 보니까 확 높더라고요. 거의 2배 뛰기 하던데. 그리고 수면 검사도 했고요. 오늘은 새벽에는 수면 검사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좀 버텨야죠. 막 왜 그랬냐면은 악몽을 좀 많이 꿨어요. 악몽을 막 물건이 안 빠지는 악몽도 꾸고 물건 갖다 버리는 꿈도 꾸고 초반에는 이게 눈은 떠지는데 아침 6시에 눈은 떠지는데 막 새벽 한 3, 4시쯤이면은 하더라고요. 막 옛날에는 진짜 그런 거야. 도와주세요. 막 이런 꿈도 꾸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다가 몰래 버린 거예요. 이제 택배 짐을 몰래 버렸는데 근데 버렸는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한 형이 있는 거예요. 택배를 하지도 않는 형한테 이제 형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냐면 버렸는데도 또 있고 버렸는데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몽도 꾸고 막 진짜 쫓기듯 한 꿈도 많이 꿨거든요.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꿨어요. 새벽에도 막 누가 제 옷을 갖다 버렸거나 막 뭐 이런 꿈도 꾸고 막 검사 기기를 다 갖다 버리는 꿈도 꾸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악몽을 좀 자주 꿨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여유로워졌고 좀 더 여유로워졌고 이제는 조금 더 의연해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뭐 좀 센 척하면서 좀 소심하더라도 센 척하면서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거 엄청 많은데 이걸로 먹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이왕이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되 최선을 다하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는 자 이런 방법으로 좀 가야죠. 뭐 즐기는 자가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아니면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와 저런 사람도 저기까지 올라가는구나 싶은 사람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은 뭐 지식이 좀 짧거나 언변이 좋지 못하거나 그 다음 이제 뭐 실력이 부족하거나 뭐 상식도 부족하거나 흠이 많거나 그런데도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뭔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부정적인 어떤 거 뭐 인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지 버티면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뭐 그렇죠. 저도 뭐 언제까지 할 줄도 모르는 거냐. 당장 이렇게 영상 찍고 내일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니까 사람 일은. 제가 봤을 땐 택배기사는 잘릴 일은 없죠. 왜냐면은 잘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본인이 이제 들어온 거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한 만큼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배송을 안 한다든지 이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상은 물건을 안 준다 이런 건 뭐 회사 잘못이니까 그런 거 빼고서는 잘릴 일은 웬간하면 없지 않나. 뭐 실수는 어차피 개인 돈에서 나가는 거고 배송 실수는 건강이나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뭐 잘릴 일은 좀 없지 않나. 물론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지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맞다. 지금 요거 보이시죠? 화물 운송증인데 보수교육 받으라 그러던데 보수교육 받으라 그러던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받으라 그러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신청을 10월 달에 했으니까 12월 달까지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알아봐야겠네 또. 까먹었어. 이거 안 하면 또 과태료 낸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인터넷 강의도 아니고 현장에서 수업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 온라인 교육 끝났다고 오프라인 교육 들어가는데 참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초반에 무슨 뭐 취직을 했든지 공부를 했든지 이 초반에 확 잡고 들어가야지. 아니 확 잡고 들어가야지 이제 그 초반을 잘 버텨야지 이제 나중에가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봐도 처음에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돈 벌려고 시작하는데 돈만 왕창 깨지고 처음에 들어온 돈도 없고 뭐 자본으로 찍어 누를 수도 없고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이 초반에를 잘 잡아야지 이제 버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뭐 약물 뭐 그런 건 단지 그냥 순순히 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적인 거 아니면 도움 지인의 도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의 뭐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초반만 잘 버티면은 이제 자리 잡고 그러면은 근데 초반에는 못 버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실패를 해도 나는 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 확률 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랑 10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랑 1억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다르잖아요. 이 액수로만 치면은 100만 원 있는 사람은 확률이 떨어지죠.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뭐 더 도전할 수도 없고 이거 아니면 끝이다 그러는데 매일 뭐 없는 돈 아껴가면서 써야 되니까. 근데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 10번 시도해야 되는데 한 번 시도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또 이런 게 또 100번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 100번 시도할 수 있고. 시도 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성공 횟수도 올라가고 성공 확률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더 빨리 자리 잡고 그럼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래서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저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만 좀 버티면은 이 정도 되면은 돈이 모였다가 아니라 이걸로 버틸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거든요. 저는 12월 달 되면은 이제 이걸로 돈 들어오면 버틸 수 있겠다. 어쨌든 또 계속 일한다는 전제하에 단지 그럼 1월 달부터 들어온 돈은 더 안정적으로 저축도 하고 뭐 더 좋은 뭐 용품도 사고 뭐 더 좋은 장비 뭐 더 좋은 그런 지원 방식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거 가진 자가 더 잘 되는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어떻게든 더 버텨야 된다. 지금 스팸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끊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어쨌든 자본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 그게 다 경제적인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인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비가 안 올라나 모르겠네요. 이제 일 끝났는데 저는 비 오는 소리도 좋아하거든요. 제 채널에 보시면은 폴더명 자연의 사르리라다 네, 비 오는 소리도 좋아하고 불멍 때리는 것도 좀 좋아하는데 밖에서 비 맞는 분들은 싫어하죠. 밖에서 지금 있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또 개인마다의 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전화 방해금지 모드를 해놔야지 이제 또 촬영이 안 끊기네요. 또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이 전화가 오는 순간 바로 또
촬영이 끊기니까 또 이런 부분은 또 제가 또 하나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도 한번 좀 외관도 한번 닦아야 되는데, 내부 청소는 그래도 대충이라도 하는데 외부는 뭐 안 닦이니까. 지금 몇 시죠? 3시 다 돼가는구나. 한 2시쯤 끝났으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 찍고 나서 집에 가서, 아까 이 삼각김밥은 아직 안 먹었는데,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잤다가 밀린 드라마나 유튜브 보고 또 공부 좀 하고, 뭐 공부라기보다는 제 취미생활인 메모, 필사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5분 대기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해서 갖고 있어요. 네, 지금은 파스를 뿌리고 있고요. 5분 대기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외부 일정도 안 잡고, 사실상 약속 잡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월요일날 쉬는데 만약에 오늘 술 한잔은 먹더라도 혼자 먹어야죠. 뭐 평일은 다들 쉬니까, 일하니까 저는 평일에 쉬고, 그리고 또 패턴이 어긋나다 보니까 또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게 있고, 아까 배송하다가 드는 생각인데 오늘 혼자 막걸리를 한 잔 먹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것도 술 먹으면은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쉽지가 않고. 지금 보니까 뒤에 정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가 많네요. 또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 좀 짓고, 또 더 좋은 영상 소재 있으면 또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좋네요. 이렇게 그래도 일단 핸드폰 거치대가 있으니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한 단계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했던 것들, 좋은 글을 공유합니다 라는 걸 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모하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그러한 것들, 의미 있는 글들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좀 빈 노트에다가 이렇게 뭐 좀 빼곡하게 적기 시작했는데, 뭐 요것도 있고, 이거는 뭐 공책 그냥 남은 거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써야죠. 또 천천히 정확하게 여유, 뭐 요런 것들. 내 나이 95년생 31살, 이런 것들을 적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디에서 있든지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광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연락드릴게요.